자, 우리 이어서 봅니다. 우리 지방세 넘어와서요. 자, 파트 2 지방세인데, 최근에는 지방세보다는 이제 국세 출제 비중이 높죠. 예전에는 국세보다 지방세가 많이 출제됐었는데, 지금은 지방세보다 국세 출제 비중은 높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지방세에서 이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중심으로 출제가 될 때, 최근에 이제 앞서서 우리가 제가 첫 강의 때 말씀드렸다시피 취득세에서 원래 세 문제 정도 출제됐었는데 최근에는 두 문제 정도가 이제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두 문제 정도가 계속 최근에는 이제 지방세 중에서 이제 취득세에서 두 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는데, 그럴 때 먼저 테마 5번은 이제 우리가 취득세에서 취득의 개념과 우리가 납세 의무자 있죠. 여기부터 이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취득세에서 전반적으로 취득세는 두 문제 정도가 출제되는데, 두세 문제에서 최근에 이제 두 문제 정도 출제 예상하시면 되고, 먼저 테마 5번부터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득의 개념과 취득세 납세 의무자인데, 여러분 개념은 종합 문제 속에서 얘는 이제 지문 한 줄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최근에 취득의 개념은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취득세 납세무자입니다. 이 납세무자가 이제 34회 시험에서도 나왔지만 여기 이제 또 출제될 수 있습니다. 납세무자는 종합 문제 속에서라도 지문 한 줄이라도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별표 3개 해놓고 납세무자는 중요하다는 거, 자, 또 나올 수 있다. 34회 시험에서 나왔지만 또 나올 수 있다는 거, 중요하다는 걸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중요도가 출제 가능성 70%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제 예상은 80% 이상입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 확인합니다. 자, 그래서 별표 3개 해놓고 꼭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학습 범위라든가 학습 방법 읽어보시고, 자, 핵심 쟁점과 관련한 이런 부분들이요, 다 중요한 부분들이 지금 나와 있네요. 납세무자. 자, 그래서 납세무자를 중심으로 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45페이지 넘어가시면 핵심 내용 나옵니다. 취득의 개념과 취득의 유형,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취득세에서 취득이 뭐냐 그러면 취득세 취득은 한마디로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다, 그런 얘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취득세 취득이 뭐냐고 누가 여러분께 물어보면 취득세 취득은 한마디로 뭐다?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다. 이걸 항상 떠올립니다.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다. 그래서 자, 사실상 취득만 하면 되죠. 실질과세원칙상 등기등록과 무관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취득해야지 형식적으로만 취득하는 것은 취득이 아니고요. 또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소유권 이해 권리 취득은 취득세가 과세지 않습니다. 부동산 임차권이나 전세권이나 이런 것들 취득세 과세지 않습니다. 취득할 때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다. 다시 여러분들 취득세 취득이 뭐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신다?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다. 이걸 항상 떠올리시면서요. 의의를 보시면 매매,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상속, 증여, 기부 등 또 건축, 개수, 공인수면, 매립간척연 토지 조성과 그 밖의 이와 유산 취득으로서, 자, 취득세 여기 보세요. 취득세는 원시 취득, 승계 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랑 헷갈리면 안 돼요. 취득세에서 무상 취득은 과세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취득세는 유상무상 불문하고 과세합니다. 다만 원시 취득이요, 수용재결로 취득하는 경우 등 과세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랬는데, 항상 세법은 포함 제외하면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 제외인데요. 자, 무슨 얘기냐면 새로이 소유권을 창출하여 취득하는 게 원시 취득인데, 우리가 민법에서는 수용의 경우를 수용으로 취득했을 때 원시 취득으로 보는데 민법에서는, 근데 우리 세법에서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수용권자가 이렇게 승계 취득하는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새로이 소유권을 창출하여 취득한 것을 보지 않기 때문에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자, 여기 원시 취득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의 구별의 실익은 어디 있냐면 세율이 달라져요. 세금 계산이 달라지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하여튼 자, 취득세의 취득은요, 사실상 취득만 하면 원시, 승계, 유상무상 불문하고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또 자, 차량이라든가 기계장비, 항공기, 자, 주문에서 건조하는 선박, 우리가 머리글자를 따서 차, 기, 항, 선의 경우는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고 승계 취득만 과세합니다. 여러분, 원래 취득세는 원시, 승계 불문하고 과세하는데, 다만 이렇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에서 건조하는 선박, 차, 기,
항선의 경우는 원시 취득 과세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승계 취득에 한해서만 과세합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완성차 딱 만들었어요. 전소유자 없죠? 현대자동차가 원시 취득했습니다. 거기다 대고 취득세를 딱 부과하면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가격에 취득세 부과받은 만큼을 반영해서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비자들은 가만히 보세요. 현대자동차로부터 승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내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동차 가격이 이미 취득세가 또 반영돼 있잖아요. 이중과세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에서 건조하는 선박은 원시 취득 과세하지 않고 승계 취득만 과세합니다. 원래는 원시, 승계, 유상무상 불문하지만 간주 취득이요. 이런 사회통념상의 사실상 취득 유형이요. 원래 취득세에서 취득의 유형은 사실상 취득과 사회통념상의 사실상 취득과 또 사회통념상의 사실상 취득은 아닌데 취득에 더 간주한 간주 취득 유형으로 나눠져요. 원래 취득세 취득이 사실상 취득은 또 금방 전소유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으로 나눠지고요. 승계 취득은 또 대가지급 여부에 따라서 무상 취득과 유상 취득으로 나눠집니다. 자, 그런데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만 하면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했다 그러면 취득 원인을 불문하고 과세가 됩니다. 자,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만 하면 원칙적으로 취득 원인을 불문하고 과세가 된다. 취득 원인을 불문하고 과세가 됩니다. 원시 취득이든 승계 취득이든 유상이든 무상이든. 근데 금방 봤다시피 우리가 원시 취득에 과세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죠. 다만 원시 취득에 과세하지 않는 경우 단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에서 건조하는 선박, 차량선은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고 자, 승계 취득만 과세한다 그랬습니다. 금방 지금 배웠죠? 금방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봅니다. 자, 근데 이런 사회통념상의 사실상 취득은 아닌데 원시, 승계, 유상무상의 사실상 취득은 아닌데 취득했다고 간주하는 간주 취득, 또 우리가 간주한다, 뭐뭐하는 것으로 의지한다, 본다 같은 말이죠. 취득했다고 지방세법상 간주에서 부과되는 간주 취득령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사실상 취득령에 대해 해당하지 않지만 일정한 행위로 가액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가액을 취득으로 간주에서 취득세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토지 지목 변경이요. 밭에서 대로 지목이 변경된다 보세요. 여러분, 밭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밭을 갖고 있었는데 대로 지목이 변경된다. 그러면 지목 변경 전에 소유자 갑인데 대로 지목 변경된 후에도 소유자 갑이잖아요. 자, 이 대라는 것은 원시 취득한 것도 아니죠. 갑이 매립간촉으로 원시 취득한 것도 아니고 승계 취득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대라는 것은 지목 변경으로 인한 대취득은 사회통념상의 사실상 취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목 변경 전에 1억이었는데 지목 변경 후에 5억이 됐다. 이렇게 지목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됩니다. 지목 변경으로 어떻든 간에 네 토지 가치가 4억 원만큼 증가했어? 그럼 가치 증가분에 대해서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토지 지목 변경이에요. 단순히 토지 지목만 변경된다고 취득세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일이 있어야 돼?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 간주 취득세 부과됩니다. 건축물 개수에서 가액의 역시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 취득세 부과되고요. 선박차량 개장비 종류 변경으로 역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에서 취득세 부과됩니다. 또 우리가 비상장 범위내 과점주주란 자가 주식을 취득합니다. 여러분, 주식은 취득세상이 아닌데요. 과점주주란 자가 주식을 취득했을 때는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이 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을 취득했다고 이제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좀 이따 자세히 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경우에도 전부 다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는데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자, 이런 경우들을 간주 취득으로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납세 의무자를 보겠습니다. 누가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되느냐 잘 보시라고 그랬죠. 아까 별표 3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납세 의무자는 별표 3개짜리 출제 가능성이 30서에 나왔지만 또 나올 가능성이 높은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요.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게 포인트죠. 사실상 취득한 때는 그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취득세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등록을 이행한 자에 한해서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럼 틀려요.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않았어도 실질과세원칙상 사실상 취득한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기타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 구조와 일체가 돼서 건축물로서의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같은 것을 건물에 가설합니다. 왜 주체 구조부라는 표현을 쓰냐면 건물을 같은 것에 가설되어지는 부대 설비와 구별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자, 여기 시험에 지금 몇 번 나왔죠? 자, 주체 구조부 취득자 2위자가 시설물을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은 여러분 누가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얘기라고 했어요?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지 가설한 자 X입니다. 자, 함께 여기에 필 꽂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연대 납세의무가 있느냐? 가설한 자와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아닙니다. 연대 납세의무는 없어요.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납세의무자지 가설한 자 X입니다. 가설한 자가 아니라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납세의무자다. 자, 그래서 제가 본 강의 때 기본소 강의 같은 거 할 때는 요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이런 것들을 가설했는데 건물에 자, 그랬을 때 이제 스토리를 좀 얘기해 드리고 했었는데 가설했을 때 자,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납세의무자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 이거 이렇게 주체구조부 취득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냐면 이게 추징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자, 건물 6층짜리 건물이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었어 가지고 여기 임차인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 올라오는 사람들이 불만이 많고 그래 가지고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를 가설을 합니다. 그러면 가설하면 이런 것들은 주체 구조와 일체가 되면서 효용 가치를 이룰 때 만약에 가설한 자를 원래는 이제 주체 구조부 취득자, 건물주가 이런 것들을 가설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주체 구조부 취득자와 가설한 자가 일치하지 않을 때 원래 일치하는데 일치하지 않을 때 누가 납세의무자가 될 것이냐 그런 얘기인데 자, 그럴 때 만약에 가설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그러면 과세권자는 누가 이걸 가설했는지 일일이 찾아야 되고 자, 이 사람 장사 안 돼서 다른 데로 갑니다. 해체해서 갑니까? 이거 해체하는 비용이 더 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주체 구조와 일체가 이거는 딱 일체가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 이럴 때 추징의 문제가 생겨요. 이 사람 딴 데로 갔는데 이거는 엘리베이터는 여기 붙어 있는데 누구한테 부과할 거예요? 그래서 추징의 문제 때문에 자, 주체구조부 취득자 2위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말은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지 가설한 자 X입니다. 옛날 초창기 시험 때 가설한 자로 바꿔서 나온 적이 있었는데 아니고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 시험에 옳은 거 올라라 문제에서 자, 우리가 26회 때도 그렇고 33회 때도 그렇고 옳은 거 올라라 문제에서 이거 옳은 것으로 정답 주문으로 2번이나 나왔습니다. 34회 때는 정답 주문 아니었고 깔려서 나왔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둡니다. 그 다음에 토지 지목 변경의 경우에 밭에서 대로 지목 변경한다. 지목 변경 시점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지목 변경 후의 소유자가 아니고요. 자,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느냐? 상속받는 취득물건, 지분을 취득할 때는 지분에 해당하는 물건에 대해서 상속인 각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그래서 상속인 각자가. 그래서 대한이 민국이 만세. 예를 들어서 상속인이 3명이 있는데 대한이는 주택을, 민국이는 토지를, 만세는 상가를 상속받으면 대한이, 민국이, 만세 각자가 납세의무자지. 이거요. 주된 상속자이다 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상속을 취득한 자산은 상속인 각자가 납세의무자다. 또 34회 시험에서 조세 총론 문제에서 이게 또 나왔었는데 지문에 정답 주문으로요. 공동상속의 경우에 공동상속인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속인이 을, 병정 4명이 있습니다. 4남매가 있어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집 한 채를 갑, 을, 병정 자, 4남매가 공동 상속받으면 그 주택 상속으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 취득세를 납부할 때 갑, 을, 병정 4명의 공동 상속인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는 것도 알아둡니다. 자, 그다음에요. 비상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는요. 과점주주란 자는 지분율이 전체에서 50% 이상이 아니라
초과 보유하는 주주를 말하는데 주주 1인과 그와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합쳤을 때 전체에서 50% 초과 보유하는 과점주가 되는데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취득세 대상 물건을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록이 되어 있는 신탁재산을 포함해서 하여튼 법인의 주식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가 됐을 때는 그 과점주주가요 해당 법인의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간주예요. 다만 법인 설립 시는 제외한다. 이거 시험에 몇 번 나왔는데 법인 설립 시는 제외한다. 무슨 얘기냐면 일단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을 과세하는 이유는요. 주식은 취득세상이 아닌데도 주식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 부과되잖아요. 근데 왜 과세하냐면 비상장 법인 같은데 특히 과점주주가 되면 지멋대로 합니다. 우리 법인의 부동산 사자 팔자 막 지멋대로 하니까 독과점을 억제하고 소유분산을 촉구하기 위해서 과점주주 주식 취득을 과세하는 겁니다. 근데 과점주주 주식 취득을 과세하는 건데 법인 설립 시는 제외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제가요 오프라인에서 강의하면서 이제 수강생분들한테 물어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비상장 교육 관련 법인을 설립할 건데 제가 설립하는 비상장 교육 관련 법인 내에 주식을 사실 분 손 들어보시라고 하면은 아무도 안 들어요. 가끔씩 이제 수업을 좀 들었던 분이 아는 분이 이제 장난으로 손 들지 거의 손 안 듭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여러분이 비상장 법인 설립하겠다고 한다고 할 때 누가 주식 사요? 안 사지. 자기하고 자기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자들끼리 주주를 구성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주식을 안 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법인 설립할 때부터 독과점 억제하고 소유분산을 시키면 법인 설립이 안 되기 때문에 설립시는 제외하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요, 우리가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을 과세하는 이유는 비상장 법인의 과점주가 되면 지멋대로 하니까 독과점을 억제하고 소유분산을 촉구하기 위해서 과세하는 건데 단 법인 설립 시 처음부터 독과점 억제하고 소유분산을 시키면 법인 설립이 안 되기 때문에 설립 시는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즉 납세무가 없다는 거 꼭 알아둡니다. 자, 그리고 과점주주에 관한 거요. 이거 좀 더 설명을 여러분 한번 드려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과점주주와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어떤 법인에 A라는 어떤 법인이 있습니다. 이 A 법인의 주주가요. 갑주주 예를 들어 주식이 30%, 을주주 만약에 40%, 그 다음에 병주주 만약에 30%입니다. 그러면 과점주 없죠? 근데 만약에 얘네들이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가 있다.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가 있는 자다. 그러면 이 주주 1인과 그와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인자의 주식은 합칩니다. 몇 프로입니까? 70%예요. 그래서 갑과 을은 과점주주가 되고 과점주주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무도 있다는 것도 알아둡니다. 연대 납세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점주주는 연대 납세무가 있다. 과점주주는 여러 명이 될 수 있고요. 물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규 내용에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예규 내용에 보면 이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요, 총주식의 변동은 없는 상태에서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만약에 을이 갑한테 5%를 이전합니다. 그래서 갑이 35%가 되고 을이 35%가 될 때 요 5% 주식 취득에 대해서 과점주 집단 내부에서 총주식의 변동은 없는 상태에서 주식이 요거 이전할 때는 요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도 예규 내용도 한번 알아두시고 과점주는 연대납세무 있다는 건 꼭 알아둡니다.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과점주주 아니었다가 최초로 과점주가 됐을 때는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지분율 모두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자, 요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 자, 요까지 내용을 그리고 과점주주 지분이 증가했을 때, 자, 이전에 가지고 있던 최고 지분보다 증가된 경우 지분율 이렇게 다시 과점주가 된 경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요건 어떤 건지 요 세 가지를 제가 차례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어떤 건지 한번 처음부터 사례를 한번 쭉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요, 먼저 법인 설립 시에 어떤 갑이라는 주주가 법인 설립 시에 예를 들어서 설립 시에 40%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여러분, 법인 설립 시 주식 취득을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설립 시 주식 취득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설립일 이후에 다른 사원이나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20%를 추가 취득해서 만약에 다른 사원이나 주주로부터 증자 등을 통해서 20%를 추가 취득해서 60%가 됩니다. 자, 과점주주 아니었다가요,
50% 초과 보유하는 주를 과점주라고 할 때 과점주 아니었다가 최초로 이렇게 과점주가 되면 자 최초로 과점주주가 됐다. 자 그러면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면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지분율 모두 과세합니다. 지분율 모두 과세합니다. 그래서 60% 전체를 과세하죠. 과점주가 아니었다가 최초로 과점주가 되면 요 20% 증가분만 과세하는 게 아니라 자 모두 과세합니다. 60%를. 근데 과점주가 된 이후에요. 10%를 만약에 추가 취득합니다. 자 그래서 70%가 됩니다. 이랬을 때는 과점주가 된 이후에는요. 자 70%가 아니라 증가분만 과세합니다. 과점주가 된 이후에는 증가분만 과세하고 증가분만 과세하고.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이런 얘기. 자 그다음에 과점주가 법인 설립 시 주취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자 과점주가 된 법인 설립일 이후에 과점주 아니었다가 최초로 과점주가 되면 모두 전체 과세하고 과점주가 된 현재 지분을 모두 과점주가 된 이후에는 뭐만 과세한다? 증가분만 과세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또 설명을 한번 드려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요 이전의 과정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고 70%였습니다. 자 과점주죠. 근데 주식을 양도했습니다. 그래서 60%가 됐습니다. 10% 줄었어요. 10%를 양도해 가지고 60%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전히 과점주네요. 근데 이번에는요 여기서 30%를 추가 취득합니다. 30%를 추가 취득해요. 그래서 만약에 90%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취득했다. 자, 90%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때는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과점주가 된 이후에는 원래 증가분만 과세해야 되는데 지분이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요. 자, 보세요. 지분이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과점주였을 때 최고 비율이 만약에 70%였다. 최고 비율이 과점주였을 때 이전의 최고 비율이 70%였다. 그러면 이 최고 비율보다 증가됐는지를 따져요. 자, 70에서 90 증가됐죠? 그러니까 몇 프로 과세합니까? 이런 때는 자, 20% 증가분을 과세합니다. 최고 지분보다 늘어난 것만. 주식은 증가 변동하는 게 특징이잖아요. 그런데 증가 변동하는 게 특징인데 만약에 과점주가 된 이후에는 주식 증가분을 과세한다고 그랬죠? 과점주, 자, 주식을 팔았다 사면 취득세, 팔았다 사면 취득세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 최고 비율보다 늘어난 것만 과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최고 비율보다 늘어나지 않으면 과세 않고 최고 비율보다 늘어난 것만 과세합니다. 그럼 법령의 반대속으로요. 그 이전의 최고 비율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요 80%였습니다. 그랬다가 60%로 주식이 줄었다가 주식 10%를 추가 취득해 가지고 70%가 됩니다. 자, 그랬을 때 한번 볼게요. 지분이 증가된 날, 과점주인 상태에서 주식이 증가 변동할 때 지분이 증가된 날 기준으로 80%가 만약에 이게 최고 비율이었다면 이전에 최고 비율이 80%였다면 최고 비율보다 증가된지를 따져봐요. 증가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렇게 증가가 없는 경우에는 이때는 납세무가 있다, 없다? 이때는 납세무가 없습니다. 과세되는 지분비율은 0%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과점주인 상태에서 주식이 증가 변동할 때는 최고 비율보다 증가가 있으면 증가분만 과세합니다. 최고 비율보다 증가가 없으면 납세무가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봅니다. 또 이번에는요. 자, 이전의 과정은 생략하고요. 60%였어요. 근데 주식을 양도해서 40%. 과점주가 아니게 됐어요. 과점주는 50% 초과 보유하는 주주인데 50% 이상 아니에요? 초과해야지. 딱 50%는 과점주 아니고 50% 초과해야 되는데 과점주 아니게 됐어요. 그랬다가 주식을 취득해가지고 70%가 됐습니다. 과점주였다가 아니게 됐다가 다시 됐을 때는 과점주였을 때 비율과 다시 된 비율을 비교해요. 증가가 있죠? 자, 이럴 때 증가가 있을 때는 증가분이요. 60에서 70% 늘어나는 몇 프로? 10%만 과세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럼 반대로요. 70%였는데 주식을 양도해서 40% 과점주 아니게 됐다가 다시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60%요. 과점주였다가 아니게 됐다가 다시 됐을 때는 과점주였을 때 비율과 다시 된 비율을 비교해요. 증가가 있어요, 없어요? 증가가 없습니다. 이때는 납세무가 없습니다. 과세되는 비율은 0%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과점주였다가 아니 됐다 다시 됐을 때는 과점주였을 때 비율과 다시 된 비율을 비교해서 증가가 있으면 증가분만, 증가가 없으면 납세무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고, 아까 먼저 설명드렸던 얘기는 과점주인 상태에서 주식이 증가 변동할 때는 이전의 최고 비율보다 증가가 있는지를 따지는 거고요. 이거하고 비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보셨고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최초 과점주 아니었다가 최초로 됐을 때는 과점주가 된다고 현재 지분율 모두 과세하고, 자, 이전에 만약에 과점주의 지분 증가했을 때 이전에 가지고 있던 최고 비율보다 증가가 있으면 증가된 분만 과세하고, 그 다음에 다시 과점주가 된 경우, 과점주였다가 아니겠다 다시 됐을 때는 이전에 과점주였을 때 최고 비율보다 증가된 것만 과세하고요. 자, 요거는 과점주인 상태에서 증가 변동할 때 이전에 최고 비율보다 증가된 것만 과세하고, 자, 이렇게 다시 과점주가 였다가 아니겠다 다시 됐을 때는 자, 이전에 과점주였을 때 비율과 다시 된 비율을 비교해서 증가분만 과세합니다. 증가가 없으면 납세무가 없다는 것을 압축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됐고요. 자, 넘어갑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예로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46페이지로 갑니다, 여러분. 46페이지 보니까 주택조합이나 재건축조합, 소규모 재건축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실행용 부동산은 누가 납세무자다? 요거. 자, 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가 납세무자입니까? 조합원이 납세무자입니다. 자, 101동 101호요. 자, 준공 때는 조합 명의로 준공이 된다 할지라도, 자, 만약에 101동 101호를 갑이라는 조합원이 배정받으면 그 갑 조합원이 납세무자가 됩니다. 자, 단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비조합원용 부동산, 단지 내 상가나 일반 분양분 같은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자, 제외한다는 말은 조합원이 납세무자가 되는 것을 제외하는 거니까 조합이 납세무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자, 주택조합이나 재건축조합이 자, 조합 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 원용 부동산은 누가 납세무자가 되냐면 요거는 조합원이 납세무자가 됩니다. 조합 원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101동 101호 조합원이 납세무자가 됩니다. 근데 비조합원용 부동산, 단지 내 상가나 일반 분양분 같은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납세무자가 되는 것에서 제외하는 거니까 조합이 납세무자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배우자 또는 직계점 속한 부동산 취득의 증여 의제 보겠습니다. 자, 배우자 또는 직계존배 속의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대가 인정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자, 근데 다만 다음에 언에 해당하는 경우는 유상 취득한 것을 본다. 배우자 직계존배 속의 부동산을 취득했는데도 대가 있다고 봐서 유상 취득으로 보는 경우요. 이걸 이해하면서 줄줄이 깨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랬다가 골라낼 수 있어야 되는데, 포인트는 이거예요. 자, 배우자 직계점 속의 부동산 취득 원칙은 증여로 취득한 걸 보는데 예외적으로 유상 취득으로 보는 거, 요거. 근데 유상 취득으로 보는 경우인데 무상 취득으로 본다고 바꿔요. 이걸 중요합니다. 자, 키워드 봅니다.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러면 아버지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갔어요, 공매에 넘어갔어요. 아들이 달려가서 경락을 받으면 대가 입증이 되죠? 공개적 시장에서 경락을 받아야 되니까 경락대금 안 내면 어떻게 해요? 공매대금 안 내면 경락을 받아요? 대가 입증이 됩니다. 공매, 경매 키워드 기억하시고, 파산 선고로 처분되는 부동산을 취득했다. 법원이 개입되어 있으니까 대가관계가 입증이 됩니다. 그 다음에 권리 이전 행사에 등기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을 서로 교환했다. 자, 요거요. 등기등록을 필요로 하는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면 공시가 되니까 다 드러나죠? 대가 입증이 됩니다. 시험에 지금 3번이나 이걸 물어봤는데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을 직계비속이 등기를 요하는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교환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무상 취득한 것으로 본다. X죠?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의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을 교환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무상 취득한 거로 본다. 아니에요. 뭐라고요? 대가 입증이 되니까 유상 취득으로 봅니다. 근데 무상 취득한 거로 본다고 바꿔서 이런 식으로 또 옳은 지문으로 틀리게 해서 3번이나 나왔습니다. 또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해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그래서요,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서 취득자 소득이 증명된다거나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샀다는 게 입증되거나, 자, 그 다음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가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 장인어른 돌아가셔서 상속받은 재산으로 자신의 친아버지 부동산에 자신의 아버지 부동산을 취득했다거나 장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샀다는 게 입증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역시 대가 입증이 되니까 유상 취득으로 봅니다. 자, 다시요, 여러분. 배우자 직계존배 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원칙은 대가 인정할 수 없으니까 증여로 취득한 거로 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대가 입증이 되면 유상 취득으로 보는데요. 공매, 경매를 통해서 취득한다거나 또는
또는 여러분 파산 선고로 처분되는 부동산을 취득한다거나 법원이 개입되어 있죠. 또 등기 등록을 위한 재산을 서로 교환으로 취득한다거나 또 그 다음에 자기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한 금액으로 샀다는 게 입증되거나 또는 취득자의 소득이 입증된다거나 그걸 살 만큼 또는 상속 증여받은 재산으로 샀다는 게 입증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뭐라고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무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바꾸거나 이런 경우를 아니면 다음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이다 틀린 것은 그래서 예외적으로 유상 취득으로 보는 얘네들 쫙 깔아놓고 무상 취득으로 보는 것을 집어넣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 자 부담부 증여요. 이것도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양도소득세도 관계 있고 그러니까 시험에 여러 번 나왔으니까 꼭 잘 알아둡니다. 그래서 34회까지도 나왔죠, 여러분들. 자, 지문에 여러 번 나오니까 꼭 잘 알아둡니다. 어떤 건지 이것도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면을 봅니다, 여러분들. 자, 부담부 증여는 제가 똑같은 예로 맨날 설명을 드리는데요. 양도세 할 때도 똑같이 드릴 건데 갑이란 사람이 을한테 시가 5억 상당의 토지를 증여합니다. 토지를 증여하는데 증여자 갑이고요. 증여를 받는 수증자 을이 있습니다. 수증자 을이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여기 시가 5억 상당 토지를 담보로 해서 갑이 은행에서 빌려 쓴 3억 원의 차입금이 있습니다.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또는 시가 5억 상당의 주택을 증여하는데 3억 원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전세금도 갚아야 할 돈이니까. 자, 증여자 갑이 을한테 야, 을 왜? 내가 시가 5억 상당의 토지를 너한테 증여할 건데 너 받을래? 그래? 야, 근데 내가 그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3억 원 빌려 쓴 거 있어. 그건 네가 좀 갚아줘야 되는데. 아, 진짜 얘가 정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마워.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갚을게. 그러지. 자, 수증자가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갚을게. 그 말은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을 때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갚을게. 이 말이요. 자, 그랬을 때 증여자와 수증자가 내들 세금관계를 말해봐라. 그러면 증여자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내용은 다음에 양도세 할 때 하고 취득세만 설명드려볼게요. 자, 수증자 을은요. 취득세는요. 유상무상 불문하기 때문에 수증자 을은 5억 전체에 대해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지는데 수증자가 인수하는 이 채무 인수액 상당액 부분에 대해서는요. 수증자는 유상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유상 취득한 것으로. 그럼 보세요. 유상 취득이니까 대가를 주고 취득했다고요? 공짜로 받은 수증자 을이 갑한테 무슨 대가를 줬습니까? 증여자가 갚아야 할 돈 3억 원을 대신 갚아주니까 수증자 을은 증여자한테 3억 원만큼 채무를 면해주는 대가를 주고 취득했다고 봅니다. 채무 면해주는 대가를 주고 토지를 취득했죠. 그러니까 채무액 상당액은 유상 취득으로 보고요. 단 근데 이게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했을 땐 얘기가 틀려져요. 단 만약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였다. 만약에 아버지가요 아들한테 이런 부담부 증여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중고등 자녀한테요. 알았어요 아빠 3억 원 내가 학원 갔다 오면 밤 11시인데 그때부터 밤새 일해가지고 갚을게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죠. 무슨 수로 걔가 갚아요? 아빠 돈으로 갚겠죠. 배우자 간에 부부 간에 이렇게 또 부담부 중에 알았어요 뭐 내가 3억 알아서 결국은 남편으로 갚겠죠. 대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에 만약에 이렇게 부담부 중에 하면 이 채무액 상당액은 3억 원 부분은 자 원칙적으로는 대가 인정할 수 없으니까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무상으로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근데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에도 부담 중했을 때 대가 있다는 것이 만약에 입증이 되면 대가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이때는 채무액 상당의 유상 취득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지금 채무액 상당액은 원칙적으로 유상 취득한 거로 보는데 채무 인수액 이외 자산이야. 이 사례에서 5억에서 갚아야 하는 돈 3억을 뺀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 나머지 요 2억 부분에 대해서는 요거는 이제 공짜로 받았으니까 증여로 즉 무상으로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자 보세요. 부담부 증여했을 때 취득세는 수증자는 취득세가 부과되는데 유상무상 불문하니까 5억 전체에 대해서 취득세 부과됩니다. 다만 채무인수액 상당의 부분은 유상 취득한 거로 보고 채무 면해주는 대가를 주고 취득했다고 보고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은 무상 취득한 거로 본다는 거 아셨죠 여러분? 이 내용을 꼭
알아둡니다. 부담보증이요. 그러면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보증의 경우 채무액 상당의 부분이요. 아까 5억에서 갚아는 돈 3억 부분, 채무액 상당의 부분은 유상 취득한 거로 보고, 근데 무상 취득으로 바꾸겠죠?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부동산 등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자 보세요.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부동산 등의 부담보증의 경우는 이 채무액 상당액도 동그라미 유계 내용을 적용한다는 것은 아까 위에 원칙 증여로 취득한 거로 유계 내용을 적용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데 대가 인정할 수 없으니까. 근데 예외적으로 대가 입증이 되면 유상 취득으로 본다는 그 규정을 준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 부분은 5억에서 3억 뺀 2억 부분은 무상 취득한 거로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담보증에 있을 때 채무액 상당액 부분은 유상 취득한 거로 보고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은 무상 취득한 거로 본다. 증여로 취득한 거로 봅니다. 그 다음에 9번을 보겠습니다. 상속재산 재분할에 따라 초과취득 시 증여의제요. 상속개 시후 요거는 먼저 저한테 스토리를 듣고 보시는 게 좋은데요. 이건 어떤 거냐면 또 이런 겁니다. 우리 동안의 9번 내용은 이런 거죠. 자, 마음 착한 삼형제 스토리로 제가 기본 강의 때 설명드리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상속인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재산을 이렇게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자, 상속인이 갑을병 3명의 상속인들이 있었는데 상속재산을 협의해서 분할로 공평하게 나눠 가졌습니다. 자, 상속으로 취득했죠. 상속재산을 협의해서 분할로 처음에 취득을 했을 때는요. 상속재산을 분할로 취득했을 때는 상속인 각자가 갑을병이 상속으로 취득한 겁니다. 세율도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근데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일주기가 다가오는 어느 날 마음 착한 큰형님이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도 간절하게 다시 새록새록 떠오르고요. 그 다음에 또 동생들 생각도 납니다. 그래서 자, 갑과 을이 연락합니다. 자, 우리 둘이는 먹고 살만한데 막내랑 똑같이 나누는 게 우리가 이게 불공평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막내한테 좀씩 더 주자. 그래서 상속재산이 분할이 됐다가 협의에 의해서 재분할이 됩니다. 그러면 이 재분할에 의해서 초과 취득하는 부분은 종전 지분보다 초과 취득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병은요, 이것은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이건 상속으로 취득한 게 아니라 마음 착한 형님들이 막내한테 공짜로 더 준 거예요. 그래서 협의해서 재분할로 초과 취득하는 부분은 증여로 취득한 거로 봅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상속으로 취득한 거로 본다고 바꾸겠죠? 물론 또 예외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자, 상속개 시후 상속재산에 대해서 등기등록 명의개서 등에 의해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돼서 등기가 된 후, 자, 요건 이제 상속으로 취득한 거예요. 각 상속재산, 그 상속재산에 대해서 공동상속인이 협의해서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해서 상속 종전보다 초과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재분할에서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부터 뭐라고요? 이거 증여받아서 취득한 것을 봅니다. 이건 상속 취득한 게 아니에요. 형님들이 공짜로 더 준 거예요. 근데 다만 예외가 있어요.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여기 잘 보세요. 이거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이거는 이제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초과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 보세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초과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고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고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증여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자, 여기 봅니다. 증여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거로 봐요. 자,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요. 요거 시험에 한번 또 나왔었는데 한번 볼게요. 32회 시험 때 상속에 따른 신고 납부 기간내,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 기간은 미리 말씀드리면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이거든요. 이 기간 동안에 제가 왜 아까 마음 착한 마음 착한 삼형제 스토리에서 큰형님 스토리 할 때 일주기가 다가오는 때로 예를 들었냐면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 기간 내, 즉 6개월 내에 만약에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 등을 모두 마친 경우에는 이때는 자
초과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보지 않고 상속으로 취득한 걸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상속회복 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대해서 변동이 있는 경우, 이건 어떤 거냐면, 자 보세요. 참칭 상속인이라고 해서 가짜 상속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진정 상속인이 아니라 자 가짜 상속인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참칭 상속인이라고 그래서 상속받을 권한이 없는데 자기가 상속인이라고 칭한 참칭 상속인이 있습니다. 진정 상속인들이 야 너는 상속받을 권한이 없는데 네가 왜 상속받아? 너 빨리 우리 거 내놔 그래가지고 상속회복 청구의 소를 제기해서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진정 상속인들이 참칭 상속인부터 증여받은 게 아니라 당연히 이것은 상속으로 취득한 거예요. 원래 진정 상속인들이 원래 상속받을 것을 갖고 온 거예요. 상속으로 취득한 겁니다. 자, 그래서 상속회복 청구에 소유한 경우 이것도 이렇게 자 증여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상속으로 취득한 걸로 보고요. 또 그 다음에 민법 규정에 따른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 의해서 공동 상속인들이 법정 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 협의 분할에 의해서 재분할하는 경우도 이것도 상속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키워드를 기억합니다. 다시요 결론 내드립니다. 복잡한데 한 번 딱 나오는데 복잡한데 상속재산이 협의해서 분할이 됐다가 재분할로 초과 취득하는 부분은 공짜로 형님들이 더 준 거죠. 증여로 취득한 걸로 봅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상속으로 취득한 게 아니라 증여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상속으로 취득한 것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 자, 키워드를 기억합니다.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나 부기 안내 어쩌고 저쩌고, 상속회복 청구에 소유한 어쩌고 저쩌고,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 의한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로 이런 경우에는 상속으로 취득한 걸로 보는 것이지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보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10번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 또는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하는 경우,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건축이 수반된 경우에는 건축물 취득자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건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어떤 거냐면 이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논밭을 평평하게 딱 밀어놓습니다. 택지를 조성합니다. 그러면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요. 자,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가 있습니다.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가 있는데 여기다가요 정원이라든가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합니다. 자, 조성 설치했다. 그러면 토지 가치가 한 번 더 증가합니다. 자, 그래서 토지 가치가 한 번 증가하죠. 가격의 증가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누가 납세무자가 되느냐? 자, 그러면 그냥요 택지공사 건축물 건축이 수반하지 않고 그냥 택지공사가 건축이 수반하지 않고요 그냥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이나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했다. 그러면 누가 납세무자냐? 토지 소유자가 납세무자예요. 그런데 근데 이때 납세무자 누가 되냐는 건데 취득세 납세무자. 근데 자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부속 토지 내에서 만약에 부속 토지 내에서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했다. 그럴 때는 건축물 취득자가 원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건축물 취득자가. 시험에서 바꾸면 뻔하지 뭐.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건축하면서 부속 토지 내에서 정원 등을 조성 설치하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가 납세무자로 바꾸겠죠? 아니고 누가 납세무자냐? 건축물 취득자라는 거. 건축이 수반할 때는 건축물 취득자고 건축이 수반한다는 말 없이 그냥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이나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한다고 나오면 누구고? 토지 소유자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딱 알아둡니다. 자, 그러면 그 얘기입니다. 다시 여기 봅니다. 밑줄에서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이나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할 때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 누가 납세무자? 토지 소유자. 건축물 건축하면서 부속 토지 내에서 정원 등을 조성 설치했다. 그러면 건축물 취득자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아직 시험에 안 나왔지만 이건 언제든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알아두시고, 신탁재산에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을 때, 위탁자의 지위 이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새로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여러분요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자, 여기 봅니다. 신탁법에 의해서 신탁을 합니다.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하면요, 믿고 맡기는 사람 위탁자, 신탁자죠. 위탁자. 믿고 맡는 사람 수탁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탁자가 있으면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신탁에 이전이 있을 때, 이때 신탁은요 사실상 이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위탁자 소유잖아요. 믿고 맡긴 것뿐이에요. 수탁자는 믿고 맡은 것뿐이에요. 신탁계약정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취득은 과세가 안 돼요.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신탁 종료로 인해서, 신탁계약 종료로 인해서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이전할 때 역시 취득세, 이 위탁자의 취득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믿고 맡겼다가 돌려받은 것뿐이에요. 대외적으로만 소유권 왔다 갔다 했죠. 원래 위탁자 거였잖아요. 믿고 맡거나 믿고 맡겼다 돌려받거나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 이런 거요. 수탁자가 시원찮아서 수탁자를 변경합니다. 수탁자 변경으로 인한 새로운 이 신수탁자의 취득도 역시 취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론이요. 여기 보세요. 근데 이번엔 이런 경우예요. 위탁자의 지위에 이전이 있다는 것은, 위탁자 지위에 이전이 있다는 것은 이 신탁재산을요 갑이 다른 사람한테 팔은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팔았어요. 새로운 위탁자, 자 무슨 얘기냐면, 새로운 사람한테 팔면 위탁자, 갑이 신탁했던 이 위탁자의 지위가 정한테 이전한 거예요. 그럴 때, 자 이건 새로운 사람이 이걸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위탁자의 지위 이전에 있을 새로운 위탁자의 취득은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자, 여러분 다시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 위탁자의 수탁자로 이전할 때 믿고 맡은 것뿐이니까 과세되지 않아요. 믿고 맡겼다가 돌려받은 것뿐이니까 과세되지 않아요. 근데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을 때 새로운 위탁자예요. 이건 완전히 갑이 정의란 사람한테 판 거예요. 팔다 보니까 신탁한 재산에 위탁자의 지위가 이전된 거니까 당연히 새로운 위탁자는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새로운 걸 취득한 거니까. 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만 알아둡니다. 신탁 재산에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을 때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여러분, 자 47페이지 보시니까요, 12번에 재개발 사업이나 도시개발 사업으로 취득한 경우, 도시개발 사업과 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계획 또는 토지상환채권,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서, 자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 건축물은 신축에 따른 원시 취득으로 보고, 당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업지구 내에서 종전에 건물이 있었는데 재개발 사업 등이 벌어지면 다 때려부시고 새로 시멘트 부어서 지어진 건물은 종전 건물과 전혀 별개예요. 이 건축물은 원시 취득한 거로 보고요. 근데 토지는 보세요. 토지는 자기 땅 주고 자기 땅 받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의 경우는 당초 수연 토지 면적을 초과한 부분의 경우는 그 사업 시행자로부터 초과한 토지 면적에 한해서 요게 빠졌는데 여기 좀 추가합니다. 요거는 승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승계 취득한 거로. 포인트는 원시 취득이냐 승계 취득이냐는 건데 이걸 뒤바꿀 수 있는데, 건축물은 신축한 것으로 보고 재개발 사업이나 도시개발 사업을 취득했을 때, 그 다음에 또 토지는 종전 지분, 토지 부분은 자기 땅 주고 자기 땅 받은 거니까 종전 토지 지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로부터 뭐 한다고요? 승계 취득한, 요 승계란 말만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승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승계란 말을 거기다 꼭 집어넣습니다. 자, 그래서 종전 지분을 초과한 면적에 한해서 취득으로 본다고 했는데 어떤 취득인지가 빠져 있어요. 승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자, 승계 취득한으로 본다. 이걸 말을 끼워 넣습니다. 건축물은 원시 취득한으로 보고요. 여기 이제 13번이 제가 그래서 요 12번과 13번은 2023년에 신설된 규정인데, 이게 2023년에 신설된 규정인데 제가 34회 시험 전에 요거는 바꾸면 원시 취득 승계 취득을 뒤바꾸는 거고, 요거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요걸 뒤바꾼다고 했는데, 자 보세요.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으로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요, 환지는 누가요? 요거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채비지 보류지는 사업 시행자가 취득한 걸 본다 그랬는데, 이걸 시험에 나오면 바꾼다고 그랬어요. 환지는 사업 시행자가, 채비지 보류지는 조합원이 취득한 걸 본다고 바꾼다고 했는데, 이게 바꿔서 제가
제가 항상 개정 내용 시험에 나오면 신설 규정 이거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아, 진짜로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것도 제가 이렇게 뒤바꿀 거라고 했는데 그렇게 나왔어요. 환지는 조합원이, 채미주 보리주는 사업 시행자가 납세무자가 됩니다. 환지 방식이 한 사업 시행으로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 누가 납세무자가 되냐. 요까지 여러분 자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이제 퍼펙트하게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자, 47페이지 대표 기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 기출 문제를 보시니까 32회 때 문제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예요.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여러분, 지목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어떻게 합니까? 의지해 봅니다.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봅니다. 취득으로 본다고. 그 다음에 상속회복 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특정 상속인이 및 당초 상속분을 초과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자, 초과 취득하는 부분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거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상속으로 취득한 걸 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칭 상속, 가짜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게 있어요. 진정 상속인들이 야, 너 네가 상속받아 빨리 우리 거 내놔. 상속회복 청구해서로 제기해서 가져오는 것은 진정 상속인들이 원래 상속받은 것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한 거로 보는 거지, 참칭 상속인들이, 가짜 상속인들이 진정 상속인한테 공짜로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상속한 거로 봅니다. 근데 증여로 취득한 거로 본다고 바꿨어요. 권리 이전 행사에 등기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을 직계존속과 서로 교환했어요. 이거 시험 중에 또 나왔네요. 26회도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자, 이럴 때는 교환한 경우에는 무상 취득한 거로 본다. 자, 등기등록을 요한 재산을 배우자 직계민속간에 교환하면 공시가 되니까 대가 입증이 되죠. 그러니까 이때는 무상이 아니라 보다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4번에 증여로 인한 승기수익의 경우에 해당 물건을, 자, 등기등록하더라도, 이건 좀 이따가 나오는 건데요. 자, 계약 해지에 관한 건데, 유상 취득과 무상 승계 취득의 계약 해지에 관한 건데, 우리 다음에 또 테마에서 또 나옵니다. 계약 해지에 관한 건데, 유상 취득이든 무상 취득이든, 자, 이거 계약 해지에 나오면 제 강의를 들었던 분들,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여기가 포인트라고 했죠? 그러니까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내 계약 해지가 되고, 해지된 사실이 화해조서, 인락조서, 공정증서 등에 의해서 계약이 해진 사실이 입증될 때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 거지. 등기가 된 경우에는 계약 해지되고 입증이 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취득한 것으로 보는 거지 보지 아니한다. 틀렸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본답니다. 자, 이거 이렇게 해서 5번입니다. 증여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아닌 경우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채무액 상당액 부분은 요거 유상취득을 보냐 무상취득을 보냐가 포인트예요. 요거 뭐라고요? 유상으로 취득한 것을 본다. 맞네요? 부담부 증여에서, 자, 부담부 증여에서 채무액 상당액 부분은 유상 취득한 걸 봅니다. 수증자가 증여자한테 대신 갚아주니까 채무 면해주는 대가를 주고 취득했다고 본다고 그랬습니다.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은 무상취득으로, 채무액 상당액은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5번이 옳습니다. 자, 그래서 꼭 다 알아두셔야 되는 중요한 지문들입니다.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시니까 48페이지 2번 문제 봅니다. 34회 때 기출문제인데요. 작년 기출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34회 문제입니다. 34회 문제를 보니까요. 자, 34회 문제를 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건축물 중 조작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주체 구조부 하나가 돼서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 또 나왔네요. 26회 때 또 3회 때 이거 정답이 나왔었는데, 주체 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맞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건 바꿔서 나온 적이 없고 옳은 지문으로만 계속 나왔습니다. 2번 봅니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토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자, 가액의 증가를 추구했다고 간주할 때 환지 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사업 시행자가, 그래요? 아니에요. 환지는 누가? 환지는 조합원이.
그 다음에 채비지 보류지는 조합원이 각각 취득한 걸 봅니까? 아니고 채비지 보류지는 누가? 사업시행자가 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바꿔서 냈네요. 그래서 2번 2023년 개정세법 내용을 신설된 규정을 바로 3, 4회 때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환지는 조합원이, 채비지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납세무자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이건 2023년 개정세법을 그해 바로 물어봤습니다. 공매 경매를 통해서 배우자의 직계 전밀세계 부동산을 취득하면 대가 입증이 되죠? 유상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3번 형제 자매인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 배우자 직계 전밀세가 아니에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그 채무액 상당의 부분은 뭐라고요? 이것은 유상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부담부 증여 또 나왔네요. 그래서 부담부 증여의 경우 채무액 상당의 부분은 유상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형제 자매는 배우자 직계점수가 구별됩니다. 배우자 직계점수 간의 부담부 증여일 때가 채무액 상당의 원칙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대가 입증되면 유상 취득인데 여기서는 배우자 직계점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부담부 증여의 경우 채무액 상당액은 유상 취득으로 보고 5번이요. 부동산의 승계 취득은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부동산 등의 양수인을 취득자로 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취득세 취득은 자 보세요. 실질과세원칙상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만 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실질과세원칙상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맞췄어야 되는 문제였어요. 저한테 배운 분들은 제가 신설된 이 규정을 강의하면서 이렇게 바꿀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맞췄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저한테 배운 분들 49페이지 출제 예상 문제 자 봅니다. 출제 예상 문제를 보시면 먼저요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 1번 부동산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렇네요. 실질과세원칙상 등기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걸 본다. 34회 때 나왔던 건데 똑같은 내용이네요. 네, 맞습니다. 2번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 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 원용 부동산은 누가 납세무자다? 조합원이 납세무자입니다.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부동산은 제외한다는 말은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이 납세무자가 된다는 얘기고 3번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때 해당 직계비속의 다른 재산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본다. 여러분 자 보세요. 직계비속이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했는데 직계비속의 다른 재산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이 됩니다. 그러면 대가 입증이 되니까 뭐예요?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배우자 직계비속간에도 4번 직계비속이 권리 이전에 등기가 필요한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서로 교환했어요. 이거 또 나왔네 이거. 그러면 자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하면 공시가 되니까 다 대가 입증이 되죠. 그러니까 무상이 아니라 보다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대가 입증이 되니까 유상취득으로 5번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렸고요. 자, 5번 봅니다. 직계비속이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취득하면 배우자 직계존속간에도 대가 입증되니까 뭐라고요? 유상 취득한 걸로 보고요. 다 이런 것들 작년에도 우리가 풀었었는데 34회 시험 비슷하게 나왔었죠?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무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 어업권을 제외한 각종 권리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아니에요. 취득세 대상은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 또 어업권, 광업권, 양식업권 같은 권리를 제외하는 게 아니라 포함한 각종은 아니고 권리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합니다. 권리도 대상이 됩니다. 2번이요. 건축물 중 조작 설비로서 그 주체 구조부 하나가 돼서 건축물로서 효용 가치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는 주체 구조부 취득자 이외자가 가산한 경우에도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 2번 맞습니다. 정답이고요. 옳은 지문으로 이렇게 계속 나왔었죠. 34회 시험까지.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과점주가 됐을 때는 납세무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법인 설립 시는 납세무 없다고 그랬습니다. 설립 시는 취득한 것을 보지 않습니다.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경우는 취득한 걸 보지 않습니까? 취득한 걸로 봅니다. 이거 2번이나 나왔네요. 그 다음에
5번 증여죄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보증의 경우 채무액 상당액 부분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등을 유상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아니요. 채무액 상당액은 유상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이 공짜로 받았으니까 무상취득이죠. 채무액 상당액 부분은 수증자가 증여자한테 채무 면해주는 대가를 주고 취득했다고 보죠. 대신 돈을 갚아주니까. 그래서 2번이 옳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문제 보시면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거는 자, 반복이 됩니다. 다 이런 것들 지금 계속. 증여죄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보증의 경우 채무액 상당의 부분은 요거는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 상당의 부분은 뭐로요? 유상 취득한 거로 보고, 다만 배우자 직계점속으로부터의 부동산 등의 부담보증에는 대가 인정할 수 없으면 증여로 취득한 거로 보고, 대가 입증이 되면 유상 취득으로 보는데 대가 입증이 안 될 때는 증여로 취득한 거로 봅니다. 근데 위 1의 경우에 수증자가 인수하는 자 채무 인수액 이외 자산이요. 5억에서 갚아야 하는 돈 3억 뺀 2억 부분은 공짜로 받았으니까 바로 무상 취득한 거로 보고요. 그 다음에 3번 토지 지목을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지목 변경 시점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밭에서 대로 지목이 변경된 시점의 소유자 맞고요. 그 다음에 국토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련한 법률에 따른 대중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행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자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그 건축물에 부수되는 정원 또는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했다. 자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할 때요. 자 건축이 수반하는 경우에는 건축이 수반하는 경우 누가 납세의무자로 했어요?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건축물 취득자가 납세의무자고, 건축이 수반은 되지 않는 경우에 건축을 건축한다는 말 없이 그냥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한다고 하면 그때는 토지 소유자고, 건축이 수반되는 경우는 건축물 취득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4번이 여러분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이요. 신탁법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에 이전이 있을 때는 완전히 신탁재산을 다른 사람한테 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탁자가 지위가 이전됩니다. 이럴 때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위탁자 지위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이 변동이 있어야지,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요. 자, 당연한 얘기입니다. 단서. 자, 이렇게 해서 3번 봤습니다. 4번, 자, 마지막으로 4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를 보시는데요. 과점주주 간주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입니다. 51페이지 한번 봅니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이요. 과점주주라 하면 주주 1인과 주주 또는 유한책임자 한 명과 그와 지방세기본법 법령에 정하는 친족급학의 특수관계자의 소유주가 학계 또는 전체 학계가 전체에서 몇 프로?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를 말합니다.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 말하고요. 과점주들은 여러 명이 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자의 주를 합치기 때문에 여러 명이 될 수 있고,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과점주들은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지분을 취득할 때 설립 시는 납세 의무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설립 시부터 독과점목적으로 수분산시키면 안 되니까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가 된 경우는 납세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4번이요. 이미 과점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가 가진 주식 등의 비율이 증가된 날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과점주가 가졌던 주식 등의 최고 비율보다 증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 취득세 부과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과점주가 된 상태에서 주식이 증가 변동할 때는 이전의 최고 비율보다 증가된 것만 과세합니다. 과점주들은 취득세 납세의무는 비상장 법인의 과점주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해석상 이게 비상장 법인일 때 독과점 목적으로 소유분산을 촉구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설립시는 납세의무 없다는 거, 과점주는 연대 납세의무 있다는 거, 이런 것들 꼭 알아둡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셨고요. 우리 다음 과정에서는 이제 테마 6번 취득세 대상 자산과 비과세에 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힘내시고 여러분은 언제나 저의 자랑과 보람입니다. 고맙습니다.